지난 2021년 부동산 호황기 때 무더기로 지어졌던 경기도 외곽 주택들이 경매시장에 쌓여가고 있습니다. 실제 최근에는 광화문에서 약 1시간이면 도착하는 경기도 동두천시에서 신축 전원주택이 단돈 2억 원의 경매로 나와 이목을 끌고 있는데요. 우수한 입지와 할인된 가격에도 새 주인을 찾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? 헤럴드경제 부동산 360은 그 이유를 직접 살펴보기 위해 경기도 동두천시에 왔습니다. 저는 지금 경매로 나온 경기도 동두천시의 단독주택 현장에 와 있는데요. 보시다시피 겉에서 보기엔 지금 당장 들어가 살아도 문제가 없을 만큼 새 집입니다. 주변은 도심과 달리 매우 한적하고 조용한 분위기인데요. 오늘의 이 물건 어떻게 경매로 나오게 됐고 유찰 요인은 무엇일지 지금부터 현장을 돌아보겠습니다. 이 물건은 채권자인 양주신협이 임의경매를 신청해 경매로 나왔습니다. 한 부동산 개발사가 동두천시의 고급 전원주택단지를 개발하려다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해 분양되지 않은 주택 3채가 한 번에 경매로 나온 건인데요. 지난 1월 14일 경매가 개시됐습니다. 처음에는 감정가 약 4억 7천만 원의 경매로 나왔는데요. 지난 1월 1차 매각일에 응찰자가 없어 재경매에 붙여졌고 연이은 2차 매각에서도 유찰이 반복됐습니다. 매 차수마다 최저 입찰가는 30%씩 떨어져 오는 3월 25일 3차 매각일엔 감정가의 반값도 안 되는 2억 3천여만 원의 경매가 진행될 예정입니다. 경기 동두천시 광암동 일대에 위치한 이 물건은 151평의 대지 위에 지어진 40평 주택을 일괄 매각하는 물건입니다. 지난 2022년 3월 사용 승인을 받았지만 사람이 산 적 없는 완전 새 집입니다. 용적률 26.52%, 건폐율 18.73%를 적용해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지어졌고요. 구조도상 1층은 방 1개와 주방, 식당, 거실, 화장실 2개, 드레스룸, 보일러실, 현관 등이 있고 2층은 방 1개, 가족실, 화장실, 계단실, 발코니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. 이 주택이 다른 세컨하우스와 차별화되는 지점은 지하철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준 역세권이라는 점인데요. 걸어서 5분만 가면 버스 정류장이 있고요. 여기서 버스를 타면 16분 만에 동두천 중앙역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. 동두천 중앙역은 1호선으로 동대문역까지 약 1시간 소요되고요. 또 주택에서 차를 타고 가다 보면 각종 식당과 카페들이 위치해 있어 유동인구도 적지 않은 편입니다. 아이를 키우기도 나쁘지 않습니다. 도보 7분의 생현 어린이집이 위치해 있고요. 또 차로 4분가량 운전하면 탑동초등학교가 있습니다. 주택 바로 옆에는 광암 119 지역대와 편의점이 있습니다. 권리관계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. 도로 지분도 다 포함이 됐고 등기부 등본상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그러지도 않고 현재 아무도 안 살고 있는 것 같고 공실일 가능성이 크고 뭐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요. 이처럼 등기부 등본을 살펴보면 전입세대도 없고 권리상 하자도 없어 매우 양호한 조건을 갖춘 물건인데요. 그럼에도 유찰이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?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니 원인은 복합적이었습니다. 먼저 이 주택 인근이 갑작스런 공사 중단으로 어수선한 흔적이 남아있을 수 있다는 점인데요. 실제 부동산 360이 찾은 결과 도로 사정이 매끄럽지 못하고 여전히 주택 주변 경사도도 높은 상태였습니다. 전문가들은 아직 등기상 유치권 문제는 없지만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한 시공사로부터 점유당할 수 있는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. 오늘의 물건이 지금 전원주택 단지 중에서도 제일 안쪽에 있어서 오는 길에 경사가 좀 있고 계단도 너무 많고 그런 점이 좀 불편해서 유찰 요인이 된 것 같습니다. 공사를 했는데 현장에서 또 뭐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해서 유치권을 신고한다 뭐 이런 내용도 있을 수 있거든요. 그게 무슨 말이에요? 그러니까 이제 뭐 공사를 하고 나서 공사를 못 받은 사람들이 점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뭐 크진 않지만 간혹가다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. 또 차로 15분 거리에 동두천 산업단지가 들어서는 등 주변 환경이 전원 생활하기에는 좀 여건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습니다. 이쪽 지역의 마을에 이제 그 공장들이 들어서고 그러거든요. 세컨하우스는 좀 편안하고 쾌적한 곳을 선호할 거 아니에요. 과연 이제 요 물건지가 부합이 되는지, 좀 나이 드신 분이 은퇴하고 이제 뭐 텃밭도 가꿀 겸 그다음에 이런 이제 풍광 좋은 데서 노후 생활을 보내려는 게 또 전원주택 내지 세컨하우스의 기능이잖아요. 네네. 그런 측면에서 과연 이제 이 물건이 얼마나 소비자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지 아마 그런 거에 아마 더 시비가 엇갈리지 않을까. 건물 자체는 신축이지만 사람이 한 번도 살지 않아 관리 상태가 미흡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요.
사람이 안 살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면 어떤 부분 이제 실제 집은 건축 연식으로는 새 집이지만 네. 안 살면은 사실 이게 관리가 안 되면 네. 이렇게 이제 그 뭐 노후화란 말은 적절하지 않지만 그 집의 건강성에는 영향이 있잖아요. 그쵸. 그러면은 누군가 낙찰받더라도 연식은 불과 3년밖에 안 됐지만 또 추가 보수라든가 네. 이제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여지도 있고, 한번 진입 부분도 제가 읊어보면 여기가 약간 가파를 수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, 그것도 현장에서 보는 것하고 사진으로 보는 건 다르니까요. 네네. 네, 그런 부분에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마치 유럽에 온 듯한 느낌을 주기도 하는 이 신축 전원주택. 이번에도 유찰되면 다음 매각에선 최저 입찰가가 1억 원대로 떨어질 전망입니다. 일부 전문가들은 최저 입찰가가 한 차례 더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하는데요. 세컨하우스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조언을 잘 참고해 응찰을 고민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의 물건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? 마당이 딸린 고급스러운 신축. 저는 생활하기에는 손색이 없지만 눈 내리는 날의 경사진 언덕은 조금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. 헤럴드경제 부동산 360은 앞으로도 다양한 경매 소식 전달해드리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